중국이 EU와 화상 정상회의를 앞두고 독일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전량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EU도 미국과 비슷하게 중국이 단기간에 급성장했기에 개도국 지위 등 혜택에서 탈피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며 위구르족 강제 수용 문제, 홍콩 인권 문제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를 주도하는 독일에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2분기 기준 독일이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가장 큰 나라가 되었다는 배경에서 나온 조치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이 곡물은 충분하고 수확량이 많다라고 주장했지만 공산당 총석이 후춘화가 생산량 조사를 위해 곡창지대인 헤이룽 장성을 방문해 긴장을 풀지 말고 일하라, 가을에 큰 수확을 얻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전염병 사태와 홍수 그리고 하루에 3만 5천 명분의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메뚜기떼로 식량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세계 돼지고기 소비의 절반이나 차지하고 사료작물 부족으로 돼지고기 값이 작년 대비 85%나 올랐는데 이런 상황에 독일산 돼지고기의 수입까지 금지하는 건 너무 무리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중국은 드넓은 영토에도 불구하고 경작 면적의 전 국토 대비 12.9%로 인도의 57%, 한국 17.5%에 미치지 못하고 세계 평균 11.6%를 근소하게 넘는 수준입니다. 물론 절대 면적으로 본다면 한국보다 넓겠으나 이걸로 세계 인구의 18%에 달하는 인민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마저도 이번에 홍수가 심했던 양쯔강 이북 지역에 경작 가능 토지의 3분의 2가 물려있고 인구의 40%가 거주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 청년보는 우한이 자리하고 있고 홍수 피해가 컸던 후베이성의 비축 식량이 후베이 주민 6천만 명을 반년간 먹일 수 있는 1천만 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헤이룽 장성에서 6천만 톤을 급히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1천만 톤의 식량을 일주일 만에 벌써 소비해버린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선 창고문을 열어보니 실제 보유량이 장부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는 의혹이 지배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뒤로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2013년 11월 시진핑은 산둥 농업과학원 자담회에서 일단 대기근이 발생하면 돈이 있어도 소용없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2013년 5월 중국 양식창고 일제조사 때 곡창지대 헤이룽 장성 린든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모두 79개의 양식 보관고에 불이 붙었는데 중앙 순시조가 4일 전에 순시했음에도 창고 내 5개 카메라가 화재 바로 전에 고장나버리고 새 쌀을 묵은 쌀로 바꿔치기 하거나 28억근의 식량을 공매도 공매수하여 7억 위안을 횡령한 사건도 벌어져 식량 비축기구 아닌 중저량 설립 이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2018년에도 중앙 순시조의 조사 때 헤이룽 장성 린덴, 허난성 자오주오, 장시성 꾸이시 식량창고가 모두 사고로 불이 나 이제 중국인들 사이에선 수량조사만 하면 식량창고에 불이 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그럼 전염병과 홍수, 메뚜기떼로 식량 안보에 비상이 걸린 2020년 중국 식량창고들은 모두 무사한지 궁금해집니다. 7월 라오스에서 북상한 메뚜기떼 소식이 전해지던 시기 미디어들은 중국 곳곳에서 식량창고가 불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쯔강 유역 구양시, 상해, 그리고 귀주성 등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량의 식량이 화마에 소실된 겁니다. 특이한 점은 이전 화재들은 위층만 불타 없어진 것에 반해 올해는 기름이라도 뿌린 것처럼 아래층까지 모두 불길에 휩싸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식량난이 닥칠 거라는 말이 나돌자 관리들이 빼돌린 물량을 화재로 손실 처리해버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전국의 곡물 창고는 기본적으로 비어있다고 말하면서 국가에서 새로 구입한 곡물을 그해에 팔면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데 오랜 기간 저장하게 되면 사료로밖에 쓸 수 없고 냉난방 등 유지보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빼돌려 파는 게 경제적 이득이라고 말했습니다. 몰래 팔아버린 수량을 감추기 위해 모래나 솥동, 말동을 섞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한 미디어는 국무원이 고물도난 횡령을 불시에 점검하고 태워진 창고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조만간 식량 배급제가 시작될 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식량난으로 식품값이 치솟자 식량 쿠폰을 도입하여 중앙에서 유통과 소비량을 관리하는 일종의 식량 배급제가 논의된 바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돼지고기의 절반을 소비하는 중국의 돼지고기 값이 폭등하고 사료로 쓰이는 옥수수의 가격도 30% 이상 오르는 등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여
전 인민 또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배급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중국 농업부에 따르면 2020년 예상 식량 생산량은 5.54억 톤, 수요량은 7억 톤으로 2억 톤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식량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나 미국은 세계 최대 식량 수출국 그리고 중국은 최대 수입국이라는 구도로 볼 때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전 산샤댐 영상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7월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조용히 곡물 수입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미중 분쟁 속에 식량 안보마저 미국 손에 휘둘리면 중국으로선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17일 중국 왕이 국무위원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한데 묶어 반중전선 일명 인도태평양판 나토를 출범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11월에 개최 예정인 상하이 협력기구 각국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등을 방문하고 돌아와 가진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도태평양판 나토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특정 세력이 다양한 변명을 대며 내정에 개입했으며 색깔 혁명을 시작했다고 비난하면서 신냉전을 만들기 위해 거짓말로 타국을 끌어들이기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전염병의 정치와 정치적 바이러스의 확산을 반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국제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뿐이라는 겁니다. 홍콩 사업가 출신 중국 평론가 위안국위는 시진핑은 미국이 무역에서 얻는 이득이 아쉬워 중국과의 관계를 끊지 못할 것이라 오판하고 있지만 미국이 내놓은 건 완전한 멸공 계획이라고 발언했습니다. 7월 24일 폼페이오 장관이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중국과의 미래에 관한 연설에서 1972년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개방을 이끈 닉슨 정부의 포용책은 실패했다. 중국 공산당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이 프랑켄슈타인을 만든 것은 아닌지 두렵다. UN, 나토, G7, G20 등 자유세계가 연대하여 폭정에 맞서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중화권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선 멸공선언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인도, 호주, 일본, 미국으로 구성된 대중국 공급사슬 차단 연대와 군사적 포위망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먹방 스트리머들에게 제재를 가하며 음식물 쓰레기의 근절을 천명하는 등 식량 안보를 단단히 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중국은 가을 수확량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가을이 중국으로선 식량난을 막는 마지노선이 됐습니다만 그릇에 음식을 가득 쌓고 남기는 게 미덕인 중국인들이 갑작스런 변화에 따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